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죄 지은 자의 자리는 있는 법이니. 1996년 어느 늦가을 밤 경북의 한 외진 산비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가 빗줄기를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가시에 찔리고 포목점 옷감 먼지를 마셔가며 일궈온 인생의 전부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돈의 손에 머리채가 잡힌 채 자신이 일군 집 마당에서 쫓겨나던 한영자.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핏빛 원한이 서린 맹세였습니다. 그로부터 강산이 3번이나 변한 2026년의 봄도심 한복판, 눈부신 통유리로 장식된 거대 빌딩 앞.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이 멈춰서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기품이 넘치는 한 여인이 내립니다. 그녀의 손에 든 것은 30년 전 빼앗겼던 바로 그 낡은 열쇠 꾸러미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의 힘입니다. 당신들은 잊었겠지 하지만 나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그날 밤 나를 밀쳤던 당신들의 그 축축한 손길을.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한 여자가 깨뜨려버린 가짜 평화,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처절한 정의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이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열린 심판의 문, 그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0년 전 그날 영자의 집 거실엔 형광등 불빛조차 서늘하게 감돌았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지만 사돈 박노식의 눈빛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식은 퇴직 공무원이라는 탈을 쓰고 점잖은 척해왔지만 실상은 아들 성준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영자의 상가 건물을 가로챌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사돈,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이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사돈도 살고 우리 성준이도 사는 길이오. 노식의 목소리는 뱀처럼 영자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영자가 거부하며 울부짖자 사위 성준이 달려들어 장모의 팔을 꺾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이게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 앞에 영자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인감도장을 빼앗긴 채 영자는 입고 있던 얇은 가디건 한 장 걸치지 못하고 빗속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고 영자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손톱이 깨지도록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노식의 서늘한 경고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자식보다 소중했던 자존심과 인생을 모두 잃었습니다. 쫓겨난 영자를 살린 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시장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건넨 뜨거운 국물 한 사발에 영자는 죽으려던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이원하는 풀고 죽자. 영자는 이름을 바꾸고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까지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버린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법을 배웠고 소액으로 시작한 주식과 땅 투자가 기적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이제 그 도심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물급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칼날을 뽑으려던 찰나 운명은 다시 한번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의문의 트럭이 그녀의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병실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영자. 그녀의 곁에는 늙고 초췌해진 그러나 탐욕 많은 여전한 노식이 서 있었습니다. 사돈, 죽지 않고 용케 살아있었구려. 근데 어쩌나 이번에도 당신 재산은 내 아들 몫이 될 텐데. 노식은 영자가 듣지 못할 거라
확신하며 범죄 공모 내용을 낱낱이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영자의 육신은 잠들었을지언정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그 악마의 자백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병원 천장의 하얀 페인트가 마치 영자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자가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 부모 잃고 떠돌던 아이를 거두어 대학까지 보냈던 철수였습니다. 이제는 유능한 변호사가 된 철수는 영자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철수는 노식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영자의 심박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들리시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신호를 주세요. 철수의 간절한 호소에 영자는 전신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견디며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미세하게 까닥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철수는 즉시 영자의 병실을 특급 보안 구역으로 설정하고 노식의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병실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기를 숨겼습니다. 30년 전엔 힘이 없어 당했지만 이제 영자 곁엔 법이라는 칼을 든 든든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영자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자 노식과 성주는 기다렸다는 듯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자의 빌딩을 매각해 해외로 도주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1인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회를 입에 넣으며 노식이 웃었습니다. 성준아, 이제 우리 인생의 볕을 날만 남았다. 그 노인네. 이번엔 절대 못 깨어날 거야. 약 쓴 보람이 있네. 그들의 대화는 고스란히 철수의 수신기로 전송되었습니다. 성주는 도박빚에 쫓겨 영자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벌렸고 노식은 30년 전 영자를 쫓아낼 때 사용했던 가짜 차용증의 행방을 언급했습니다. 영자는 병상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목숨줄까지 끊으려 했던 그들의 잔인함에 영자의 심장은 분노로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완벽히 빠질 때까지 사자는 눈을 감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노식이 신청한 성년후견인 선임 및 재산관리권 행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노식은 법대 앞에서 눈물까지 훔치며 연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사도는 현재 식물인간입니다. 제가 그녀의 재산을 지켜줘야 합니다. 판사가 판결봉을 내리려던 그 찰나 법정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눈부신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하지만 등만은 대나무처럼 곧게 세운 영자가 등장했습니다. 정적을 깨고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가두어 두었던 납덩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돈,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산다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어떡하나?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노식은 귀신을 본 듯 뒤로 넘어졌고 성주는 바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노식이 병실에서 자백했던 살인 공모 현장과 성준의 위조 서류 제작 과정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노식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가 뺏어갔던 그 차가운 빗속의 기억을 돌려주듯 노식의 가슴에 구속영장을 꽂아 넣었습니다. 영자의 복수는 이제 절반을 지났을 뿐입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서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영자의 치밀한 설계가 남아 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노식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영자의 눈빛은 30년의 세월을 관통해 노식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변호사가 공개한 영상 속에서 노식은 그 노인네, 이번엔 확실히 보내야 해라며 비릿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해지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천륜이라 믿었던 부자 관계였습니다. 성주는 영자의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다 아버지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에 노식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30년 전 영자를 빗속으로 몰아낼 때는 한뜻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는 짐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노시가 내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독사였구나.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노식과 성주는 수갑을 찬 채 압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쉽게 포기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을 틈타 미리 빼돌려둔 비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비 내리는 밤 그는 위조 여권을 들고 항구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은 약속된 부두가 아니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그곳은 30년 전 영자가 맨발로 쫓겨났던 바로 그 산비탈 입구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노식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차가운 빗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의 영자였습니다. 노식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나를 불러냈구나. 죽여라. 차라리 나를 죽여. 영자는 대답 대신 노식의 발 앞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노식이 영자에게서 뺏어갔던 낡은 가계부와 찢어진 포목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죽이는 건 너무 쉽지, 노시가. 너는 이제 내가 뺏은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 죄였는지 평생 곱씹으며 살아야 할 거다. 노식의 절규는 산울림이 되어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노식에게 도착한 것은 영자가 보낸 한 통의 통지서였습니다. 그것은 성준이 도박으로 탕진한 재산 내역과 그 과정에서 노식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며 쌓아온 명예가 어떻게 땅에 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노식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문과 재산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벽에 머리를 지식였습니다. 그 시각 영자는 성준의 아내와 어린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였지만 영자는 그들에게 작은 빌라 한 채의 전세금을 내주었습니다. 죄는 지은 놈이 받는 것이지. 아이들이 무슨 죄냐. 영자의 자비는 노식에게 더 큰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평생을 탐욕으로 살았던 노식은 영자의 이대가 없는 선함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초라함을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초췌해진 노식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동, 기재야, 우리 집 가계부 결산이 끝났어. 당신의 잔액은 0이라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시장거리. 영자는 다시 시장 상인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되찾은 거액의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홀로 자녀를 키우는 상인들과 공부할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넸던 그 손길들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철수 변호사는 이제 영자의 실질적인 아들이 되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이제 목수 같은 건 잊고 편히 여행이나 다니세요. 영자는 시장 입구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철수야,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사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란다. 이제야 내 마음속에 내리던 비가 그쳤구나. 영자의 주름진 손 위로 내려앉은 햇살은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연극의 막이 내릴 준비를 합니다. 영자는 선산에 올라 부모님 묘소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비바람에 쫓겨갈 때는 차마 인사도 드리지 못했던 그곳입니다. 영자는 정성껏 차린 재물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버텼지요? 이제야 부모님 곁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바다 위로 황금빛 윤슬이 일렁이고 영자의 80년 인생 대서사시가 한 권의 책처럼 마무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인생 대본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적히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면 영자 씨의 인내와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멀지 않았으며 진실은 가라앉아도 반드시 다시 떠오르는 법입니다. 고생 많았다, 영자야.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찬란한 황혼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